자, 이제 행정법 기출문제 들어가는데 한 5시간 안에 기출 전체 쟁점 한번 볼 거예요. 볼 건데 행정법 잠깐만 정리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행정법은 여러분 행정에 관한 법이겠죠, 당연히. 근데 행정이 뭐냐면 국가가 국민한테 제공해주는 공익적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행정법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행정, 작용법이 있고, 그 다음 행정, 구제법이 있고, 그 다음 행정, 조직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관악구청장 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관악구청장이에요. 관악구청장. 관악구청장 갑이 있고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을이 정상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갑이 을한테 이 음식점 영업 허가 취소를 했다고 해볼게요. 음식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인데 그냥 취소라고만 쓸게요. 잘 영업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자영업자 을에게 취소했어요. 이때 을이 뭔가를 다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갑한테 이의 신청하거나 갑한테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갑의 감독기관에게 행정 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법원 병이라고 할게요. 그냥 법원이라고 할게요. 법원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해서 이 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겠죠. 이게 다투는 방법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관악구청장 갑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행정청은 누구고 관악구청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감독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행정의 구성에 관한 법이 저기서 무슨 법? 행정? 조직법이에요. 조직법. 이 관악구청장 갑에 관한 법 체계가 바로 행정 조직법입니다. 행정 조직법. 근데 그 다음 갑이 을에게 한 이 음식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한 요 행위를 여러 가지로 강학상으로 내 개념을 나누고 정의를 해서 분류를 한 요 학문, 요 체계를 바로 행정 작용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이 을에게 허가 취소 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을이 이의 신청하고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하면서 을이 다툴 수 있게 해주는 이 학문 체계. 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고 행정 심판은 어떻게 하고 행정 소송은 어떻게 하고 을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하냐. 요거 이게 행정 심판 이의 신청 포함해서 요거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법 체계가 바로 행정 구제법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행정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 작용법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갑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달려가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는 없겠죠. 갑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갑이 밥 먹고 자고 자동차 타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을은 갑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냐? 그게 행정법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작용법 영역이 크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또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게 행정조직법. 을은 갑한테 이 갑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수 있냐? 그게 바로 행정구제법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만 간단하게 행정법 체계를 잡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에요. 이 책. 파란색 2026년 대비 기출편 이거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보는데 자, 통치행위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고
10페이지 2번. 10페이지 2번의 첫 번째 MGI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를 볼게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쓰세요. 취소소송 가능하다. 취소소송 가능하다. 제가 아까 봤죠? 갑이 을한테 무언 행위를 했어. 근데 그 행위를 지금 아까 갑이 을한테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해볼게요. 변상금 부과 처분. 그러면 얘는 을이 이의신청을 하든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다툴 수 있다는 거야. 다툴 수 있다는 거. 그 다툴 수 있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여러분, 처분. 처분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여러분? 행정기본법 한번 볼까? 행정기본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재결은 등이죠. 처분 등. 행정기본법 2조 4호 보면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처분이고, 행정소송법 보면은 처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 등이 뭐냐면 행정심판 재결을 말해요. 재결.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거를 거부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것에 준하는 행위, 뭐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등 하면은 이제 행정심판 재결을 포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처분이 어떻게 구성돼요? 처분의 행위에는 뭐가 있냐를 다 다루는 게 행정작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처분을 어떻게 다툴 거냐, 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행정소송은 며칠까지 제기를 할 거냐, 이런 거를 하는 게 바로 만약에 부관이 붙어 있으면은 취소를 할 때 뭐만 취소할 수 있냐, 부담도 취소할 수 있냐, 부담도 다툴 수 있냐, 그런 모든 게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다루는 거고. 근데 행정작용법에도 나오죠. 행정작용할 때 부관이 같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게요. 12페이지. MGI 포인트 두 번째 보세요.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의 의미.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 여러분 본질적 사항 형광펜 하시고 의회 유보 원칙.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만 읽어볼게요.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 여러분, 갑이 있어. 갑은 이제부터 관악구청장이에요. 관악구청장이 행정청이에요. 여러분,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관악구야. 관악구. 근데 행정청,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행정청은 관악구청장이에요. 관악구청장, 구청장.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고, 유종민이란 사람이 있고, 유종민의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잖아요. 유종민이란 사람은 그냥 주체예요. 주체, 인간. 근데 대한민국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또 사람이야. 왜 사람이죠, 여러분? 법인이니까. 대한민국도 사람이에요. 사람. 나 유종민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종민의 행동은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유종민의 귀가 하고 코가 하고 눈이 하잖아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 간이 있고 위가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 대한민국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정 주체의 행위를 대신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고 뭐가 있고 걔네들을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 행정기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법률상 대리인, 법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대한민국이 직접 소송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을이 있어. 어떤 행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그 독일어로 버발퉁스 악트라고 해가지고 VA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는데, 갑이 을에게 어떤 행정 행위를 했어. 근데 요게 위법하면 그때 다퉜을 때 취소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상 배상도 받을 수 있고 하겠죠. 그럼 얘가
위법하다의 기준이 뭘까가 중요해. 위법하다. 뭐가 위법하지? 위법하려면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위법하려면 뭘 지키지 않으면 위법할까?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가 법률 우위의 원칙 있고 또 하나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은 여러분 법률이 처분, 행정행위보다 더 위에 있다. 법률이 이게 얘가 주체야. 법률이 우위에 있다. 행정행위보다. 따라서 법을 어기면 정해져 있는 법을 어겨서 행위를 하면은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반하면 위법하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를 반드시 유보해야 한다. 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유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하고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데 법률 우위 원칙은 뭐다? 법률이 행정행위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법률을 어기면 안 된다는 원칙이 법률 우위 원칙이고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이 행위를 하면은 위법하다. 이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갑이 을에게 뭔가를 했어. 처분을 했어. 위법해. 왜 위법해?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법해서 위반해서 위법해. 크게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법률 우위 원칙은 뭐 수많은 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 법률 유보 원칙이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법률 유보 원칙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인데 어떤 행위를 법에 근거를 둬야 되냐? 뭐 침익적 유보설, 뭐 무슨 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뭐 다 수익적 유보, 전부 유보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행위를 하면 위법하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의외사항 유보설은 뭐냐면 이 법률 유보 원칙에 포함된 소원칙인데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스스로 그 밑에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유보를 하지 말고 입법자 스스로 법률로 유보를 해라. 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셨고 넘어가겠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겠죠? 모든 영역에서 법률을 위반하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침해 행정이든 수익적 행정이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모든 법 영역에 있어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 유보의 원칙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방금 봤듯이 본질사항,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유보를 하면 된다. 국민의 기본권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서 법률 없이 해도 위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게 결국은 수권작용과 같은 말이에요.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MGI 포인트 네 번째 체크 볼게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법률 유보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는 그러니까 MGI 포인트 보세요.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사항인 것도 맞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법률 유보 원칙은 위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오는 날 법률 유보 원칙은 아까 봤죠? 이거는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 밑에 거 체크. 위임입법에 있어서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는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국가가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침입